PC 중심에서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12년에 뭐 갤럭시 S3만 예상 판매량이 4천만 대입니다. 완전 역전해버렸어요. 이제 LTE, 애플의 몰락, 아마존의 부상, 물음표. 애플의 혁신이 삼성의 혁신으로 옮겨갈지. IT 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돈 버는 데가 딱 보입니다. 카메라가 더 넓은 건가요? 미래에는 특허 기술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2013년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올 한 해 이 IT 주요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년 2013년에는 또 어떤 재미있고 새로운 이슈가 우리를 재밌게 즐겁게 해줄지 이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내년 주요 이슈를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티타임을 사랑하는 두 명의 남자를 모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12년 IT 이슈를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예.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이제 소셜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오히려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그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유형의 소셜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관심사를 중심으로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새로운 유형들을 보여줬던 거죠. 동영상이라고 하는 뭐 사진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이 이제 나왔고, 이미지 중심으로 이제 핀터레스트가 나왔긴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관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가 2012년도에 새로운 소셜의 트렌드였다는 것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소셜 같은 경우는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거대 단위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인간관계를 올해는 확장하는 측면이었다면 약간 좀 그 인간관계의 어떤 스몰 네트워크 범위를 중심으로 이제 좁혀가는 그런 방향의 서비스들이 주목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소셜 서비스의 등장이 2012년도에 SNS 업계의 핵심이었어요, 사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모바일 UI UX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서 결국 기업들이 고객 관계의 중심을 PC 중심에서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윈도우 8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UI 있다는 거죠. 자체가 이 모바일 형태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가 나왔는데 윈도우 8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모바일과 PC를 동일한 이제 인터페이스로 나가는 전략.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의 이제 결정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제 PC를 버릴 수는 없고 거기서 매출이 다 나오니까. 그렇다고 모바일 쪽에서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니까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윈도우 8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를 뽑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뭐 일단 매년 최근 들어서는 매년 나오기는 단어예요. 예, 그 2011년도에 사실 등장이 했고 2012년도에 꽃을 피웠죠. 클라우드가. 클라우드란 게 결국 저 구름 위에 내가 이제 각 개별 단말별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추억의 단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를 기기가 어떻게 되던 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그 클라우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액세스해서 바로바로 내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이제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본질인데 그런 서비스들이 2012년도에 폭발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아마존, 애플부터 시작해서 뭐 그 국내에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 그다음에 포탈들 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다 용량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그 아무래도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였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빅데이터,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그 메시지를 뽑아낸다라는, 그걸 통해서 뭐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사회적인 현상까지 분석하는데 많이 이용되더라고요. 네. 그게 빅데이터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사물, 오브젝트들이 인터넷의 어떤 환경에 점점 더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로케이션, 그 스팟, 그 지점에서 도대체 어떠한 정황들 또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그러한 정황들을 분석해서 사용자들한테 적절한 로케이션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나우 같은 것입니다. 예. 실제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그 구글이 직접 소비자가 이제 위치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경로를 그 동선을 그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머신이 직접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그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제 런칭을 한 거죠. 그렇군요. 상황 정보를 이제 업체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상황에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음에는요. 이현준 대표님. 네. 또 어떤 이슈입니까?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스마트폰 얘기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2년 뭐 수많은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그 중에 애플의 아이폰 5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삼성의 글로벌 히트작 갤럭시 S3의 성공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 제조사의 사실은 투탑은 삼성하고 애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사실 2011년까지만 해도 삼성이 투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했는데 2012년에 뭐 갤럭시 S3만 지금 예상 판매량이 4천만 대입니다. 완전 역전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놀랍죠. 그 아이폰 5의 지금 예상 판매량이 4,500만 대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5가 갑자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4,500만 대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예측이 있을 정도니까 삼성이 굉장한 실력을 이번에 굉장한 매출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이 완연한 2위로 올랐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메이커는 바로 LG입니다. LG. 뭐 국내 제조사기도 하지만 이번에 구글을 통해서 넥서스 4라고 하는 제품을 내놔서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G가 지금 이처럼 구글의 파트너십이라든가 그리고 최신 부품을 조달하는 이점의 메리트를 잘 조합한다면 앞으로도 멋진 히트작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머지않아 뭐 세계 3위의 스마트폰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씩 해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국내 제조사 두 개가 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1, 2, 3위 중에서 두 개를 석권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외국 서비스 및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 국내 철수 러쉬. 그 국내가 아무래도 한국이 운 좋은 나라죠. 그 자국 자동차, 자국 LCD TV, 자국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참 훌륭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자국 서비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트폰도 삼성이라고 LG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이커가 두 개가 있다 보니 해외 메이커들이 이 등살에 못 이기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HTC랑 모토로라가 최근에 철수를 단행했고 HTC가 대만 업체인데 맞습니다. 제일 처음 정리했죠. 맞습니다. 올해. 네네. 먼저 철수를 단행을 했고 최근에 놀랍게도 모토로라가 또 모토로라가 또 그 저희가 80년대 카폰부터 이동통신에 거의 뭐 시작부터 함께한 메이커인데 부의 상징이었는데 맞습니다. 모토로라.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안드로이드 폰 국내 가장 먼저 냈던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였는데 그 아무래도 경기가 내수 시장이 워낙 지금 내수 메이커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 LG, 펜텍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메이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단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야후, 저희가 인터넷 처음 검색 엔진 하면 야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내 포털이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 등살에 못 이겨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 AP 제조사의 급성장. 최근에 그 스마트폰은 부품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품을 스스로 제조하거나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면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 지금 프로세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열심히 AP를 만드는 제조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삼성과 애플 그리고 퀄컴이죠. 그래서 삼성하고 애플은 공교롭게도 자사 제품에 맞습니다. 다른 메이커 거의 주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퀄컴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의 지금 시가총액이 하반기에 인텔을 넘어섰습니다. 인텔을. 예,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죠. 앞으로는 그 모바일, 특히 이런 AP를 제조하는 메이커가 모바일 시장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네 번째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각 기업의 특허 전쟁. 특허? 네. 예. 지금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은 2011년 6월 네덜란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것이 이번에 그 8월에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의 그 특허 전쟁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특히 배상액이 어마어마했기 그랬죠.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고요. 그것이 또 재밌는 것은 몇 달 후에 영국에서는 이 똑같은 특허 전쟁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 사과문을 성실하게 게재하지 않아서 다시 게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임원들을 우리가 구속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굴욕을 당했죠. 그러면서 또 유럽 쪽에서 삼성이 이기게 돼서 지금 또 내년에 또 특허 전쟁은 어떻게 될지 참 굉장히 궁금해지는 점인데요. 뭐 적당히 하다가 서로 이렇게 끝내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도 있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이거 최근 보도를 보면 또 이 국내에도 삼성하고 LG가 또 특허전을 또 벌였더라고요. 지금 애플과 삼성은 어떻게 보면 산업 초기, 어떤 산업 초기 산업에서는 있을 수 있는 성장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애플이 삼성하고 꼭 싸우려다기보다는 그 칼끝은 사실은 구글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구글을? 그렇습니다. 그 5년 후에 구글 안드로이드 사용자 수가 윈도우 사용자 수로 능가한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은 구글을 향해서 좀 전쟁을 선포한 것이게 되겠고요.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포탄이 안 날아다닌다 뿐이지 네. 거의 뭐 엄청난 전쟁인데, 네. 또 그런 주요한 전쟁에 또 우리나라에 또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거다. 그 사실은 네. 애플과 삼성의 특허에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됐지만은 삼성은 지금 기업 인지도가 너무 크게 글로벌적으로 향상돼서 이번에 브랜드 인지도 탑 10에 또 선정이 됐죠. 글로벌.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어렸을 적에 기억하고 있던 일본 메이커들이 다른 외국 나라에서는 삼성과 LG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예, 그렇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자, 마지막으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주 반가운 얘기일 텐데요.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네. 사실 이 성과의 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게임하기 플랫폼 도입입니다. 그래서 게임 하나가 월 매출 100억을 달성할 정도로 아주 큰 성공을 일으켜서 지금 게임 업계는 굉장히 고문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네. 또 사이클이 주기가 또 빨리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새로운 게임이 올라오고 또 금방 가라앉고 뭐 이런 식이던데. 좀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또 돼버렸거든요. 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좀 육성책이라든가 보완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2년을 관통했던 주요한 그 이슈 10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잠깐 여기서 항상 이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는 이 하프타임 있지 않습니까? 네. 티타임에도 그런 시간이 있죠. 네. 네. 위클리 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IT 이슈를 콕콕 집어 정리하는 위클리티 시간입니다. 티캐스터 김재원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인간과 같은 감각을 가지게 되는 컴퓨터. 5년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라고 꺼지야. IBM은 2018년까지 컴퓨터가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 인간의 오감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는데요. 가까운 장래에 태블릿 PC로 웨딩드레스를 주문하면 스크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천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아기의 울음소리로 아기가 화가 났는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컴퓨터의 도움으로 완벽한 요리를 만들고 의사의 능력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어쩌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컴퓨터 친구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내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TV에서 채널 재설정을 해야 지상파 방송을 정상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요. 방통위는 채널 재배치의 영향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210만 가구 중 약 186만 가구가 일부 또는 전체 지상파 방송을 못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상파 디지털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일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구는 리모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뒤 채널 항목에서 자동 채널 설정을 선택하면 정상적으로 TV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채널 재배치로 현재 지상파 방송 주파수 대역을 정리해 여유 주파수를 확보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 등 새로운 용도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얼른 재설정해야겠어요. 내년에도 티타임 채널 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내년 2월 초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률은 100%를 넘어선 지 오래, 한마디로 포화 상태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신규 사업자가 끼어들 만한 틈이 없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기술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사업자들 역시 충분히 도전할 만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제4의 이동통신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석이 엇갈리고 있고 이미 한번 예비 사업자들이 사업권 획득 실패 경험과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면 이번은 사실상 제4의 이동통신 사업 도전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개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확정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라 쓰는 재미가 쏠쏠하겠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대기업들. 이 IT 대기업들에서 근무하는 인턴들의 월급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의 취업 정보 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 인턴으로 근무하는 월 평균 급여가 약 735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했던 IT 대기업 정식 직원들의 급여. 어머 세상에, 대체로 1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기준으로 구글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의 공식 발표가 아닌지라 정확도는 없지만 임직에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IT 새싹들이 쑥쑥 자라나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 IT 업체 사장님들 이런 것도 좀 따라해 주세요. 티캐스터 김재원이 전해드린 한 주간의 IT 이슈들 어떠셨나요? 좀 더 즐거운 스마트 라이프를 위해서 다음 주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네. 2013년, 내년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사실은 뭐 이 정리보다 전망 이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크게 5가지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버티컬 플랫폼의 등장이다. 버티컬 플랫폼은 이제 사실 2011년, 12년도에는 플랫폼의 거의 부상이었어요. 모바일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모바일 세상이 오면서 필연적으로 이런 그 거대한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 말고 2003년부터는 아주 그 세분화된 영역, 세분화된 시장, 세분화된 고객, 세분화된 제품을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형이 굉장히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아닐까? 제 생각에는 제과 제빵 사업을 이 큰 대기업들이 한단 말이에요. 뭐 서울 바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는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붕어빵 시장, 뭐 초콜릿 도너츠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특화시킬 그렇죠. 수 있다. 세분화되고 특화해서 고객군을 끌어들이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확산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바일화를 얘기합니다. 모바일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있는 영업사원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대부분 외근이 이제 잦습니다. 그러면 외근을 하다가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환경에 처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점점 더 이제 외부에서 내가 업무를 집중해야 될 시간적 상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진정한 사실은 이 모빌리티는 아닙니다. 단순한 업무에 모바일로의 어떤 연계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2013년부터는 기업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스마트 오피스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겠군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인텔리전트 패시브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등장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8년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됐고 갑자기 앱스토어가 뜨면서 사용자들이 앱스토어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액티브한 시대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들이 액티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앱스토어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똑똑해지고 그 로케이션과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기계가 수집해서 그거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기업들이 분석해서 사용자한테 준다는 거죠, 기계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스마트폰 많이 샀을 때, 처음에 이제 저희가 했을 때는 앱도 어떤 분은 뭐 1000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면 뭐 다양한 액세서리를 꼭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보니 사람들이 스마트한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맞아요. 그리고 혁신에 대한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드웨어 시장에도 이 맞물리는 것이 더 이상 최신 스펙이라든가 뛰어난 스마트폰이 나와도 사람들이 혁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동시키지 않거든요, 더 이상. 자신이 이제 굉장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저도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텔리전트 패시브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야, 네 번째는 이제 LT. 예. 꼭 이 세 번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건 이제 LT가 좀 되는 것 같은데가 이제 2012년도에 있다면 2013년은 무조건 LT다라는 거죠. 자, 전 세계의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LT를 이제 하나의 싱글 테크놀로지, 4G의 싱글 테크놀로지로 다 수렴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4,2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전체 저희가 5,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200만 명이 이제 LTE로 전환하는 시기가 2013년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플의 몰락, 아마존의 부상, 물음표. 그래서 애플의 몰락은 뭐냐면, 애플이 어떻게 몰락할 수 있겠어요? 애플은 당연히 몰락하지 않겠죠.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의 몰락이냐면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애플은 지금 아웃도어 시장에서 이제 다 승부수를 던졌어요. 아이패드, 스마트폰, 다 포터블 디바이스죠. 근데 실제로 이제 댁내, 가정 내의 디바이스를 못 잡았습니다. 그게 애플 TV의 셋톱박스로 나왔는데 실패했죠. 근데 2013년도에 정말 그런 댁내 기기가 애플에 의해서 출현이 됐을 때 또 한 번 혁신의 주도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이상 혁신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부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12년 10월 말에 아마존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의 모바일 AP 사업 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존이 직접 스마트폰을 생산 제조에 나서겠다는 얘기고, 자기가 직접 설계한 칩을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겠다. 애플처럼. 저는 그게 실제로 현실화돼서 2013년에 아마존이 LTE 스마트폰 영역에서 중저가 시대를 여는 하나의 핵심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대표님은 또 어떻게 이제 전망하십니까? 저도 5가지 선정했는데요. 네. 그 중에 저 애플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저도 애플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애플이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떠나고 이제 팀 쿡이 경영진 CEO를 맡게 됐죠. 근데 이제 어느 기업이든 창업주가 떠나면 전문 경영진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무형의 가치보다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이제 수치에 집착하게 됩니다. 팀 쿡이 이제 맡게 돼서 이제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애플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4가 너무 뜬금없이 나왔죠. 그렇죠. 네, 1년도 되지 않아서 네. 사람들이 기대도 하는데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약간 부침을 겪으니 저희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이팟 터치 라인업에 나노처럼 컬러 베리에이션을 확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에 없었던 일이죠. 이렇게 되면 애플의 팬덤이나 카리스마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대신 수치에 능하고 좀 시장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기업으로 변모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애플의 몰락 이런 것보다는 애플의 그냥 변화, 그리고 애플의 변화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조금 더 성공에 가까운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2013년, 아까 스마트폰에 더 이상 혁신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혁신이 없는 이유에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스펙이 뻔합니다. 소비자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2013년의 스마트폰 스펙,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에도 풀 H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로세서, 아까 AP에는 코어텍스 A15 코드코어 시대가 드디어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 프로세서를 이제 스마트폰에만 쓰기에는 굉장히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ARM 프로세서를 쓴 노트북과 PC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모바일 프로세서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PC와 모바일 운영체제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이 2013년에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리고 애플, 구글 특허 전쟁의 심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 구글이요?
애플과 삼성이 아니라 네. 애플과 구글의 특허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 구글이 좀 영리한 것은 모토로라를 인수했죠, 몇 년 전에.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구글이 욕심냈던 것은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사업부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넥서스도 모토로라에서 안 되고 LG나 삼성에서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모토로라가 갖고 있는 원천 특허 기술들이었거든요. 어. 예를 들면 이제 2013년 이제부터는 미래에는 특허 기술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특허 전쟁이 예고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또 2013년에도 네. 이 특허는 이슈가 될 것이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삼성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삼성? 네. 어. 자, 삼성 퍼스트 무버로 올라서나. 아하. 원래는 그 쫓아가는 그런 네. 어떤 이미지였는데. 삼성은 정말 대표적인 패스트 팔로워 전략. 네. 대표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해서 1위를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빠른 성장으로 따라잡는다는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유효했죠. 이제 문제는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올라설 수 있는 거냐. 자, 그렇게 되려면 판매량만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OS를 일단은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단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내년 1월 CES에 인텔하고 공동 개발했던 OS인 타이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퍼스트 무버에 되려면, 네. 이게 되려면 그 혁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애플의 혁신이 삼성의 혁신으로 옮겨갈지. 그렇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자동차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의 스마트폰 통합 시스템으로의 진화. 아하. 네. 아까 말씀하신 그렇네요. 네, 사물 인터넷과 약간 유사한 분야인데요. 네. 그 IT 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돈 버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죠. 그 스마트폰과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돈을 벌고 있나요? 카메라 사업부가 의외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만족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좋은 사진을 찍고 싶은 니즈가 남아 있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런 좀 변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가 점점 기능성을 늘려서 와이파이를 탑재하거나 그리고 뭐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하는 이런 변화들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 접점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면모를 보이는 갤럭시 카메라입니다. 외에도 자동차 시스템에도 예를 들면 스마트폰 OS를 탑재하는 자동차 이것이 2013년에 트렌드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자, 2013년 이 10가지 이슈를 한번 좀 전망을 해봤는데, 뭐 다 어렵고 새로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 생활의 어떤 그 유용함, 새로운 또 편리함,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티타임. 오늘이 2012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자, 올 한 해 티타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2013년에도 아주 많은 사랑을 또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